네, 검찰 수사 지금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청해진 해운의 실소유주 유병헌 회장이 대체 누구인지 많이들 궁금해하시고 있습니다. 네, 지난 2005년 오대양 사건과 관련해 유병헌 회장을 직접 만나 취재를 한 분입니다. 송승호 전 월간조선 취재팀장과 함께 베일에 쌓인 유병헌 회장 일가에 대한 얘기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자, 뭐 정말 캐면 캘수록 그 행적이 참 묘합니다. 참 능력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참 할 수 있는 게 많은 분 같아요. 종교 지도자의 사진 작가의 장명가의 뭐 한 달에 한 번씩 배 뜰 때마다 100만 원씩 돈 받는다고 하죠. 사진을 한 5천만 원짜리 사진을 팔고요. 뭐 게다가 또 뭐 엄청난 영농 사업을 꾸리기도 하고요. 일단 이렇게 유병헌 회장을 한 마디나 두 마디로 정의를 하면 어떤 사람입니까? 긍정적인 표현을 하면은 예. 굉장히 관심이 많고 예. 어떤 관심을 가지면은 집중하는 그런 버릇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 진행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발명가, 뭐 작가, 예. 그다음에 이분은 항상 그림을 되게 좋아했어요. 그림도요. 다닐 때마다 항상 스케치북을 들고 다녔단 말이죠. 예. 항상 어디 가나 안 그러면은 행사장 가도 뭐 쬐끄만 요런 수첩 같은데 이 예. 스케치하는 걸 굉장히 좋아했다 그래요. 예. 그래서 이제 세모 관계자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학교 다닐 때부터 그런 그런 데 관심을 많이 이제 가지고 있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네. 지금 언론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알려진 부분이 일단 유병헌 회장이라고 하면 국민들은 구원파죠. 기독교 복음 침례교를 직접 만든 종교 지도자로 알고 있는데 이 구원파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기독교 복음 침례회의 창시자는 예. 유병헌 회장의 장인인 권신참 그렇죠. 목사입니다. 예. 권신참 목사 사위죠.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사위인 유병헌 회장이 창시한 게 아니고 예. 네. 장인이 창시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예. 거기 이제 나가게 됐는데 그 과정을 조금 설명드리면 예. 유병헌 회장은 일본 교토에서 태어났습니다. 예. 태어났는데 이제 해방 이후에 부모를 따라서 이제 대구, 부모의 고향인 이제 대구 와서 이제 지내게 되는데 그때 대구에 성강고등학교라는 걸 이제 다 졸업을 하고 난 뒤에 교회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예. 당시 독립 어떤 교회에 목사로 재직 중이던 이제 권신참 목사 예. 그 교회에 이제 나가게 됐죠. 그래서 권신참 목사와 이제 인연이 생기고 예. 그 이후에 이제 부인과 결혼도 하고 이제 이렇게 지금 오는데 조금 전에 이제 구원파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네. 사실 이 구원파라는 것은 현대 종교 문제 연구가라고 탕명한 씨라고 있습니다. 예. 지금은 이제 돌아가셨는데 예. 그분이 이 기독교 복음 침례회는 구원파다. 아. 이 부정적인 측면에서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분이 붙인 거예요, 이름을. 네. 그래서 이 기독교 복음 침례회, 권신참 목사가 창시한 기독교 복음 침례회라는 것은 예. 거기 이제 유병헌 회장이 이제 다니게 됐고, 그 예. 이제 핵심으로 이제 사위가 되면서 네. 이따가 유병헌 회장이 교회의 당시에 핵심들 몇 명하고 굉장히 막 마찰을 빚어요. 왜 마찰을 빚느냐? 예. 왜 교회 일은 안 하고 사업에 몰두하느냐? 이게 신도들은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이 유병헌 회장하고 일부 핵심들이 좀 마찰을 빚는데 예. 그 과정에서 장인인 권신참 목사가 유병헌 회장 편을 들어준단 말이죠. 그래서 반발해가지고 이 신도들이. 큰 두 개 부류로 예. 이제 두 개 부류가 빠져나오게 돼요. 기독교 침례에서. 그래서 예. 나온 게 지금 이제 이름이 대한기독교 예. 침례회라는 것인데 똑같은 게 두 개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구원파라는 것이 이 유병헌 회장의 기독교 복음 침례만 구원파라는 것이 아니고 빠져나온 이 예. 다른 또 대한기독교 세력도 침례회도 다 이제 그게 구원파라고 이제 이게 정통에서는 얘기를 하는 거죠. 예. 네. 그럼 대한기독교 침례회는 이번 사건에 대해서 상당히 기분 나쁠 수도 있겠네요. 구원파를 왜 다 싸잡아서 비난하느냐고. 그렇죠. 예, 그럴 수 있죠, 할 수 분명히. 있겠군요. 사진을 보면요. 네. 유병헌 회장 사진이 다 옛날 사진이에요. 네, 네. 뭐 그때도 보면 검찰 소환하는데 눈매나 태도나 정말 당당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 같지는 않고요. 키도 한 165cm밖에 안 네, 네. 되는 단신인데
성격이라든가 이런 거 직접 최근에 최근에 만나보신 최근에는 게 제가 만나지 못했고 예, 언제 2005년도에 우리가 흔히 지금 금수원이라는데 예. 거기서 제가 이제 만났는데 예. 그 당시에 그 요즘 그 주요 계열사로 등장한 다판다 예, 네. 답한다. 그 다판다 회사가 거기서 이제 판매 행사를 하고 있을 때예요. 예, 금수원에서. 예, 그때 이제 제가 거기를 갔었고 그 행사장에서 이제 유병헌 회장을 만난 거죠. 예. 만났는데 제가 본 유병헌 회장은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굉장히 은둔형이기 때문에 예. 조용한 성격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했는데. 네. 굉장히 강하고 예. 밝다는 인상을 받았어요. 어. 이제 자기 의견을 굉장히 정확하게 예. 주장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 그 성격이 좀 소심하달까 이런 거하고는 완전히 거리가 먼. 예. 물론 그 양반이 태권도 이제 7단이기 때문에 태권도를 오래 해서 운동을 해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그리고 이 이제 세모 당시 관계자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 자체 도장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본인이 운동을 하면서 세모 핵심자들에게 태권도도 이제 지도도 하고 그렇게 했다 그래요. 예. 그래서 굉장히 그 강한 성격의 소유자라는 그런 느낌을 받았죠. 네. 예. 금수원에서 직접 만나셨다고 하셨는데 이 금수원이 구원파의 핵심 근거지로 알려져 있거든요. 네. 저희가 그 사진을 몇 장을 준비했는데요. 네. 사진을 보면서 자세하게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 네. 여기가 금수원 입구죠? 네네, 그렇죠. 예. 경기도 안성에 있는 네네. 예. 유기농 농장으로 알려져 있는 곳이고요. 네. 예. 가보면 주변에 사람들 못 들어오게 완전 차단하고 있다면서요? 근데 제가 갔을 때는 예. 그 대문 같은 건 없었어요. 근데 지금 요즘 사진 보니까 뭐 대문도 있고 이렇게 하던데 예. 제가 2005년도에 갔을 때는 그런 건 없었어요. 사람을 네. 뭐 출입을 제한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없었어요. 예. 네. 전체 크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23만 제곱미터나 된답니다. 이게 네. 23만 제곱미터가 어느 정도 크기냐면 축구장 32개 크기랍니다. 네, 네. 야, 여기에 한 40여 명의 신도들이 모여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곳이지요. 네. 죄송합니다. 예. 이후에 제 예. 숙박 시설이 들어있는지 모르지만은 예. 2005년도에 제가 갔을 때는 큰 저기 좀 나옵니다만은 대형 강당. 네. 저기 이제 조립식 건물이에요. 예. 판넬로 만든 판넬로 조립식 만든. 건물인데 대형 강당인데 예. 거기를 이제 그 기독교 복음 침례의 신도들은 예. 안성교회라고 불러요. 거기를. 안성교회요. 예. 예. 안성교회라 하기도 하고 금수원 수련원이라 하기도 하는데 예. 거기서는 이제 주로 거기에 나온 사람들이 예배도 보고 또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다 판다. 네. 행사도 이제 거기서 강당에서 하고. 예. 저기는 별도 교회 건물은 없습니다. 어. 예배를 강당에서 보는 거죠. 강당에서. 그러니까 위에 위에십자가나 이런 게 그런 게 없는. 없습니다. 저는 예. 못 봤습니다. 그런 내용을. 그리고 이제 주변에 보면 또 인공 저수지가 있고요. 네, 농업 축산업에 필요한 물을 갖다 쓰기 위해서 만든 모습도 있는데 실제로 저기가 그럼 유기농 농장으로서 활용을 하고 있느냐? 저희 취재진이 가봤더니요. 차가 한 대가 보였다고 하는데 많이 이렇게 농장으로서 최근까지 했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도 있고요. 지금 이제 우리가 언론의 이제 보도를 통해서 유병헌 회장과 직간접적으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전국에 예. 네. 임야가 많다는 거 아닙니까? 예. 유병헌 회장은 유기농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어요. 예. 그래서 유기농 농사를 통해서 재배한 작물을 가지고 예. 건강식품을 이제 만들고 예. 이렇게 해서 본인이 이제 건강식품을 이제 제조법을 개발해내고 예. 그 건강식품의 이제 디자인을 딸 예. 유병헌 그렇죠. 회장의 딸이 이제 디자인을 디자이너인데 하는, 예. 딸 회사에서 디자인을 하고 예. 이렇게 이름은 했기 때문에 또 아들이 짓고. 그렇죠. 예. 그래서 전국의 임야가 농경지가 저렇게 많은 것은 유병헌 회장이 아마 유기농 예. 관심이 많아서 그런 것 같아요. 예. 그런데 그래서 전체 농사를 다 짓느냐 안 짓느냐는 제가 이제 확인을 못 해본데 예. 일부에서는 지금 어딘가에서 농사를 짓고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도 그 제품을 만들고 있으니까. 예. 근데 유기농 제품이 제품 만들고 신도들한테는 어떤 분 얘기는 5배씩 높은 가격으로 팔았다 그런 얘기도 있던데. 판매하는 것이 저도 이제 가서 이제 가격을 보고 했는데 예. 비쌉니까? 그렇게 비싸진 않았어요. 예. 왜냐하면은 도리어 좀 싸다는 느낌을 받았는데 예.
그 화장품, 예. 그다음에 뭐 의약품, 그러니까 이제 건강식품이죠. 건강식품 이런 부분은 비싸다는 느낌을 못 받았고, 다만 그 당시 이제 유병헌 회장이 저한테 직접 설명을 해준 게 그 의료기인데 예. 네. 그 1,000만 원짜리 그 당시 1,000만 원 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 예. 의료기가 그 저 이 간장 세척기, 관장용 네, 세척기. 간장용 세척기인데. 직접 보셨어요? 아, 봤습니다. 그게 봤는데 1,000만 원짜리요. 한 이제 높이가 제가 생각할 때 한 40cm 정도 되고 예. 네. 지름이 한 20cm 정도 됐을 것 같아요. 예. 근데 그게 크진 않아요. 예. 그 장비가.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비싸냐 이거는 하니까 그 안에 금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금이. 금으로 가지고 뭐를 이제 만들었다는 거예요. 예. 제가 뭐 의료 쪽에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예. 그건 구체적으로 뭐- 모르겠는데 그래서 비싸다고 하는데 예. 사실 그 1,000만 원이면 금으로 아무리 해도 그 비싼 거는 너무 비싼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아마 일반 그것에 설명하는 관계자 얘기로는 일반 병원, 예. 병원에 주로 이제 대상으로 판매를 한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예. 신도들도 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샀겠죠. 그게. 예. 아니 그 혹시 달력도 보셨어요? 그 달력은 못 봤습니다. 500만 원짜리 달력 못 보셨군요. 아니 저 이제 그 사진으로만 봤죠 최근에. 그 예. 당시는 못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앞서서 저희가 그 화면에서 폐 기차들이 빽빽하게 네네, 그 줄을 서 있는 모습 예, 예, 봤는데 그 부분도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오래된 기차가 왜 거기에 있는 건지. 그 기차를 이제 그 제가 물어봤습니다. 저도 이제 봤는데 네. 그거는 저 지금 코레일이죠. 옛날 구철도공사 거기서 이제 공매를 통해서 받았다 그래요. 그래 거기 가면 또 이제 그 또 잠깐만 여객선이 하나 있습니다. 네. 그게 이제 이름이 엔젤호라 그러는데 이 세모가 최초로 해운 사업을 했던 부분이 한강 유람선 외에 예. 부산 통영. 지금은 이름이 바뀌어서 통영인데 그 당시는 충무죠. 네. 부산 충무간을 오간 배가 엔젤호예요. 예. 그게 이제 쾌속선인데 시속 33노도 정도 나오는 쾌속선입니다. 예. 전문 용어로 이제 수중익선이라 해가지고 배가 달리면 이렇게 다이아몬드식 돼가지고 밑에 날개가 이제 올라와서 물 위에 떠서 가는 거죠. 그 배가. 그게 이제 쾌속선. 예. 쾌속선이라 그러는데 그게 그 배예요. 엔젤호가. 그래서 그 첫 해운 사업을 했던 배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이제 폐선이 됐으니까 거기다가 갖다 놨다.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자, 그 유병헌 회장이 각종 이권을 통해서 또는 뭐 아직 드러나지 않았으니까 혐의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혐의를 받고 있는데 뭐 횡령, 배임, 뭐 열 몇 가지의 그 지금 드러나는 것만 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그게 가능했던 게 이른바 7인방이라고 네, 네, 하더라고요. 네, 네, 네. 저희들이 그 7인방이 누구인지 네. 준비를 했는데요. 네. 뭐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다 일일이 다 거명을 할 수는 없고요. 뭐 김혜경 대표부터 시작해서 어제 소환된 김한식 그 네, 청해진 해운 대표 그리고 오늘 소환됐다는 송국빈 다판다 대표. 자, 이 핵심 7인방을 뭐 다 얘기할 수는 없고요. 이 네, 7인방 중에 혹시 잘 아시거나 취재를 하신 부분은 어떤? 제가 이 중에서 만나본 사람은 그 고창환 세모 대표입니다. 예, 세모의 고창환 대표. 고창환 그리고요. 대표. 그 다음에 제가 다른 사람은 좀 얘기는 들었어요. 얘기는 들었는데 직접 만나지는 못했어요. 예, 다판다의 부사장이고 한국제약 이사인 예, 고창환 대표요. 이 고창환 대표는 제가 한 세모 조금 전에 이제 우리 진행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세모 오대양 사건 난 이후에 예, 검찰이 유병헌 회장과의 관계에 대해서 정확하게 밝혀낸 게 없단 말이죠. 예. 그래서 그에 대해서 이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계속 한 3년 정도로 이제 세모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예, 그렇죠. 그 당시 이제 제가 고창환 대표를 만났었죠. 예. 만나는데 이 고창환 대표는 검찰에 이제 그 수사가 진행되면서 가장 처음으로 검찰에 소환돼서 이제 당시는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죠. 고창환 예. 대표 제일 예. 먼저 받았고 이제 그 어제 오늘 이제 대표 이제 7인방들이 계속 이제 줄소환 당하고 있는데 이런 것 같아요. 그 제가 뭐 7인방이다, 8인방이다, 10인방이다. 예, 그거는 이제 뭐 어떻게 규정을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 어쨌든 핵심 측근들은 우리가 이제 언론 보도가 됐다시피 거의 세모의 계열사 경영에 깊숙이 관여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야말로 하나씩 다 맡고 있는 거죠. 예. 이 대표들이 예. 맡고 있는데 그는 왜 그러냐? 야, 유병헌 회장의 이제 이게 직접 이 세모 전체를 총괄했다면은 예. 유병헌 회장은 결제를 안 하지 않습니까? 본인이 예. 절대 결제를 안 하고 그렇다면
최고 믿는 사람이 아니면은 그 회사를 못 맡기겠죠. 예. 그래서 이 이제 핵심들이 다 회사를 맡을 수밖에 없었던 거 아니냐. 예. 그리고 또 믿을 수 있었다. 왜냐? 신앙의 힘으로 연결이 서로 있기 간에 때문에. 깊은 연계고리를 갖고 있다 이거죠. 예. 그래서 유병헌 회장이 그런 아주 독특한 그런 경영 방법을 사용했지 않았나 알겠습니다. 그런 생각이 예. 드네요. 자, 저희들이 지금 뭐 이 세월호 침몰과 관련해서 섣불리 청해진 해운의 실소유주 유병헌 씨에 대해서 규정을 짓지는 않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렇습니다. 검찰 조사를 받고 있으니까요. 그러나 한순간에 그 지금 이 오늘까지 210명입니다. 210명의 사망자를 냈던 이 침몰 사고의 가장 근본적인 뿌리에는 바로 이런 부실 그리고 그런 부실이 묵인되는 사회 그리고 그 뒤에 있는 뭐 어떤 유착 이런 것들 때문에 않겠습니까? 네, 그렇죠. 언론인으로서 오랜 기간 이 현장을 지켜본 분으로서 이번 사고의 어떤 결정적인 핵심은 어디에 있었고 뭘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이제 두 가지로 제가 말씀드리면 예, 청해진 해운 자체 입장에서 보면은 그쪽 예. 분야에서 보면은 완전 안전 불감증이죠. 예. 목숨을 귀하게 여기지 않은 거죠. 예, 그리고 또 이 감시 감독하는 정부 기관, 예. 해운조합이라든지 한국성급 이런 예. 면에서 보면은 최소한 청해진 사건에 관한 한 대한민국은 없었다. 아, 국가가 뭡니까? 영토를 보존하고 국민을 보호하는 겁니다. 그게 국가입니다. 헌법 정신이고. 예. 그런데 어떻게 이게 설계를 해도 완벽하게 대형 참사가 날 수밖에 없도록 이렇게 설계가 됐냐 이거죠. 그렇죠. 모든 조건을 다 모든 갖췄냐. 거 하나하나가 처음부터 그럼요. 끝까지. 그래서 대한민국이 우리의 젊은 아이들을 죽였고 예, 이 사건이 뭐 대형 사건이 한두 번 있었습니까? 예, 지금 와서 또 뭘 한다고 그런다. 그때 뭐 했냐 이거요. 예. 그래서 이 공무원들이 지도 감시 감독해야 될 공무원들의 DNA가 완전히 바뀌지 않으면은 또 사고 난다.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지금 대한민국에 떠다니는 연안 여객선이 예, 한 60%가 전부 설령 15년 이상 된 겁니다. 예. 우리나라에서 연안 여객선을 건조한 능력이 전혀 없어요. 우리가 세계 1위의 조선 국가인데 여객선을 건조한 능력이 없어요. 수입을 그게 다 수입할 수밖에 예.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일본의 배를 다 갖고 왔단 말이죠. 설령 오래된 것들을 갖고 예. 오고요. 이게 어정오늘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떠다니는 배들이 언제 사고 날지 모른다 이거죠. 지금부터라도 그 배에 예를 들어서 뭐 해경 관계자가 한 명씩 탑승을 한다든지 해서 네. 이 노후 선박이 사고 없이 운항할 수 있도록 철저한 그 방법을 찾아야 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송승호 전 월간조선 취재팀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